자, 여러분, 이번 영상부터는 LP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LP의 해집합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은, LP의 해집합에는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경우, 유일한 최적해가 존재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최적해가 존재하는 경우, 세 번째는 목적 함수 값이 무한정으로 개선되는 경우. 개선된다는 거는 이 LP 문제가 맥스 최대한 문제라면은 Z가 무한대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최소화 문제라면은 Z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 경우는 가능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LP, 혼용계획의 해 집합이 존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은, 첫 번째 경우는 유일한 최적해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유니크한 옵티멀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거고,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일단 이렇게 생긴 한번 LP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변수를 갖는 간단한 문제죠. 변수가 x1, x2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했던 그래프를 이용한 방법, 그거를 이제 도해법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약식 부분이 밑에 ST, 서브젝트 2 밑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제약식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해 집합을 우리가 가능해 영역, feasible region이라고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때 그러면 한번 이 가능해 영역을 이렇게 2차원 평면상에 시각화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약식 부분이 이제 좀 이렇게 음영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됩니다. 자, 그 경우에 목적식의 형태, 목적식이 지금 뭐 이런 형태잖아요. 지금 Z는 2x1 플러스 x2 요거를 기울기 절편 형태로 바꿔 써보면은 x2는 마이너스 2x1 플러스 z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그런 목적식이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형태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요 부분 요렇게 그어놓은 요게 이제 이 목적식이 나타내는 그 직선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이렇게 생긴 건데요. 얘가 요 영역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영역상에서 이 절편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여기에 딱 요 점을 이 직선이 딱 지나면은 그때 이 절편이 최대화가 되니까 그러면은 요 목적 함수값 z를 최대화하는 점은 바로 1,1 여기구나. 그리고 여기 그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점은 여기가 지금 유일한 점이니까요. 다른 점은 아무데도 없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유일한 최적해가 존재하는 LP입니다. 만약에 목적 함수를 이렇게 바꾸면은 그럼 목적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0.5인 직선이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요 직선이 그런 목적식을 나타내는 직선이 되고, 요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지나요.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를 지날 때 목적 함수가 최대화 되겠죠.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 제약식 영역 안에서 이 직선의 절편이 최대한 지점이 다 여기니까요. 이렇게 돼도 목적 함수가 그렇게 바뀌어도 유일한 최적화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무수히 많은 최적화가 존재하는 경우. 영어로 쓰면은 infinitely many optimal solutions가 존재한다. 그 경우에는 이런 LP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앞에 있던 요거랑 제약식 영역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능의 영역이 똑같은데 여기서 용어 기억하라고 제가 한번 써볼게요. feasible 리전이 여기고, 자,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목적 함수 요것만 x 플러스 x2로 바꾼 거예요. 여기서는 ex1 플러스 x2였는데 여기는 x1 플러스 x2로 바꿨고, 그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겠죠. 예를 들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테니까, 그럼 얘를 이제 똑같이 이 가능의 영역상에서 막 이리저리 옮겨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여기에 왔을 때 그 목적 함수의 절편이 최대화되고 그말인즉슨 그때 목적 함수 값이 최대화가 된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가능의 영역이랑 이 목적 함수가 목적 함수 값이 최대화되는 그런 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나도 되고, 그러니까 이 목적 함수가 여기에 왔을 때 가능의 영역에서 이 맨 위쪽에 왔을 때 그 목적 함수 값이 최대화되는데, 그때 가능의 영역이랑 목적 함수가 겹치는 점이 앞에서는 이렇게 하나씩만 있었는데, 여기 이 부분에는 이 영역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요 가능의 영역의 이 위쪽의 그 선, 이 전체의 점들이 다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하는 그런 점들이다. 자, 그래서 점 1,1과 0,2를 있는 직선상의 모든 점에서 동일하게 목적 함수의 최대값 2가 형성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수히 많은 최적화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 점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 얘네들이 다 최적해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선에 포함되어 있는 점의 수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최적화다. 자, 세 번째 경우는 무한정으로 개선되는 목적 함수의 값이라고 해서 영어로 unbounded objective value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함수의 값이 목적 함수의 값이 이렇게 어디에 막혀 있지가 않고 뚫려 있다는 말이에요. unbounded라는 거는. 그 경우에는 문제가 이런 경우인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면, 이것도 이 제약식 영역만 그림을 그려보면은 그게 이렇게 회색으로 칠한 부분이 돼요. 제가 이 슬라이드라서 이렇게밖에 못 칠했지만 사실 이렇게 쭉 계속 뻗어나가는 거죠. 무한정, 이쪽으로 무한정 가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 feasible region이 이게 이제 막혀있지가 않기 때문에 unbounded, 무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목적 함수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가능의 영역이 무게라도 목적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항상 목적함수가 무한정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목적함수가 무한대로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목적함수에 대해서 목적식을 세워보면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기울기 절편 형태로 쓰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되는 건데 아까랑 똑같죠. 요거랑 이제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데 그 말인즉슨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내가 하나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얘를 내가 막 왔다 갔다 이 가능의 영역상에서 움직이면은 되는 건데 지금 이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를 아무리 내가 올려도 다 항상 이 가능의 영역에 포함되는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눈에 보이는데 끝이지만 사실 계속 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얘가 이쪽으로 계속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인즉슨 이놈의 절편은 여기에 이제 닿는 부분이니까 이게 무한정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LP 문제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목적함수 값이 무한정으로 개선되는구나. 네, 근데 이렇게 가능의 영역이 열려 있다고 해서 항상 목적함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 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목적함수 형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만약에 목적함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치면은 요거에 대한 함수는 뭐 기울기가 대충 1,3 기울기가 3인 직선 정도가 되겠죠. 요 경우에는 요거를 최대화하는 점은 요 영역상에서 이제 여기에요, 여기. 왜냐면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 끝으로는 얼마든지 갈 수 있죠. 왜냐면 요쪽 영역이 열려 있으니까 얼마든지 사실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 최대화하는 문제라면은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버리면은 절편이 아래쪽에 점점 더 아래쪽에 형성되니까 일로 가는 거는 사실 필요가 없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지 절편이 커지는 건데 근데 얘를 이렇게 올리다 보면은 한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이 가능의 영역에 걸치는데 이거를 쭉 올리다가 여기가 이제 가능의 영역에 걸치는 마지막 지점이고 여기보다 더 올라가 버리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가능의 영역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적함수가 이런 식으로 목적식을 나타내는 직선이 이렇게 생긴 경우에는 여기에 딱 걸쳤을 때가 최적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에서 최적해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럴 때는 이제 또 유일한 최적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정으로 개선되는 목적함수 값을 갖는 그런 LP 문제에서는 일단 가능의 영역이 열려있다, 무게다, 언바운디드인데 근데 가능의 영역이 열려있다고 해서 반드시 이제 목적함수 값이 무한정 개선되는 건 아니고 그 가능의 영역이 어떻게 생겼는지랑 목적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따라서 목적함수 값이 무한정 개선될 수가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많이 접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 최소화 문제를 어떤 이제 최소화 이런 거를 최소화하는 문제를 살펴본다고 하면은 최소화 문제인데 이렇게 제약식 영역이 무게인데 유일한 해를 가지려면은 이런 식으로 목적 함수가 형성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생겼으면은 얘가 위로 위에서 얘가 최소화니까 이 절편을 가장 낮추고 싶은 건데, 그러니까 위로 갈 필요는 사실 없죠. 위로 가면 사실 얼마든지 갈 수는 있어요. 얘가 아무리 위로 올려도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 끝에 쭉 사실 이렇게 있는 건데, 그래 봤자 사실 지금 제약식 영역이 얘도 제약식 영역도 쭉 무한정 오른쪽 상단으로 쭉 가버리니까 위로 올리는 거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데, 근데 얘는 지금 최소화 문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는 얘가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거는 무한정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딱 내려올 수 있죠. 여기에 딱 여기 이 점을 딱 지나는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최적해가 형성이 되고 그때 절편값이 이거고, 그래서 요거를 좀 기울기 절편 형태로 써서 절편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z값을 구하면은 그때가 이제 최적 목적식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 하나 또 일단 보고요. 네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가능해 자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feasible 솔루션이 아예 없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능해 영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LP 문제 한번 생각해보면은 지금 요 첫 번째 제약식 영역을 좀 그려보면은 지금 그 부분이 지금 요거 비움 조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비움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일단 여기는 안 된다는 거고, 이제 이거보다는 오른쪽, 이거보다는 위쪽 영역이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영역 중에서 일단 첫 번째 제약식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는 x1 플러스 x2가 1 이하라는 거니까 지금 딱 요게 요 직선이 x1 플러스 x2는 1인 직선이고 그거보다 이쪽 영역, 근데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 제약식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약식 요거를 보면은 사실 제가 이렇게 기울기 절편으로 굳이 바꾸진 않을게요. 그림으로 다 그려놨으니까. 요 영역은 사실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제 이 직선보다 이 북동쪽으로 가는 모든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가 겹치는 영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가능해 영역, 그러니까 feasible region이 아예 없다. 가능해 집합이 아예 없다. 공집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LP의 해 집합의 경우는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라는 거를 좀 시각화를 곁들여서 소개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보충 설명할 게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경우 1의 예시는 뭐였죠? 경우 1은 유일한 최적해가 존재하는 경우, LP 문제에 유일한 최적해가 존재한다면 그 해는 사실 가능해 영역의 내부에서는 형성될 수가 없고 반드시 꼭지점에서 형성된다라는 좀 직관을 얻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LP의 그 가능해 영역은 항상 물론 이 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조금 그 직관적인 시각적 형태가 달라질 수 있지만 2차원상에 봤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뭔가
직선으로 이루어진 그런 닫힌 영역이 되는데, 이 경우에 내가 어떤 식의 그 목적 함수 형태를 가져오든지 간에, 어떤 걸 가져오든지 간에 항상 꼭지점, 최소한 이 꼭지점을 포함한다 이거예요. 그 최적해는. 이 경우에는 이제 유일한 해니까 꼭지점만 최적해가 되는 경우고, 이 경우는 사실 요 점과 요 점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이 되지만 그것도 꼭지점을 포함을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꼭지점을 포함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일단 경우 1을 보면 최적해는 꼭지점에서 형성이 되고, 경우 2를 보면은 무수히 많은 최적해가 존재를 하더라도 그래도 꼭지점은 여전히 포함된다. 두 개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직관은 LP에 최적해가 존재한다면, 그러니까 최적해가 하나 존재하든 무수히 많이 존재하든 두 경우 중에 하나니까 최적해가 존재하는 경우는, 때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꼭지점 최적해가 형성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직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의 영역에 사실 꼭지점들에 많은 관심을 두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LP 문제의 최적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경우 2처럼 꼭지점이 아니라 두 개의 꼭지점 사이에 있는 점에서 형성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냥 꼭지점에서만 하나 딱 형성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쨌든 꼭지점들의 굉장히 그 꼭지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그런 직관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충 설명은 결정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도해법으로 해를 구하는 게 불가능해지죠. 왜냐면 2차원은 뭐 어느 정도 쉽게 할 수 있고, 그리고 3차원도 우리가 엄청 똑똑하면은 사실 할 수 있는데, 근데 4차원부터는 이렇게 그림 그려서 뭔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좀 수학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해를 도출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방법론 중에 하나, 그러니까 LP 문제의 최적해를 찾는 방법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심플렉스법이라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충 설명은 최소화 문제를 최대화 문제로, 최대화 문제를 최소화 문제로 동등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최소화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지금 요거를 최소화하고 싶다는 거죠. 이걸 Z라고 하죠. 요거를 최소화하고 싶어. 근데 이거는 사실 최대화 문제로도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max로 바꾸고 여기에다가 이제 부호를 바꿔줘요. EX1 빼기 EX2 이렇게 하면은 사실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x1, x2의 값이나 요거를 최대화시키는 x1, x2의 값이나 사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최소화 문제를 내가 최대화 문제로서 풀고 싶으면은 목적 함수의 부호를 바꿔서 일단 풀어요. x1, x2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최소화 문제의 목적 함수 값이 궁금하면은 그렇게 찾아진 여기에다가 다시 이제 음수를 붙여주면은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LP에서 모든 최소화 문제는 동등하게 최대화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고, 반대로 모든 최대화 문제도 동등한 최소화 문제로 바꿔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좀 여러분이 근데 아직 LP 서형 계획이나 뭐 최적화 수리 계획이라는 개념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다 최대화 문제를 기준으로 내용을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많이 내용 소개를 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졌을 테니까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 번씩은 또 최소화 문제를 도입을 하려고도 해요. 잘
내가 사실 개념만 잘 이해했으면 이게 최대화 문제이든 최소화 문제이든 그것만 살짝 바꿔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어쨌든 우리는 최대화 문제를 기본으로 삼아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제가 최소화, 최대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동일한 제약식을 또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간단한 얘기인데 이렇게 이런 제약식이 주어져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지금 이 제약식은 지금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가 좌변 레프트 핸드 사이드, 여기가 우변 라이트 핸드 사이드라면 지금 이 제약식은 요 부등호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그냥 양변에 마이너스 1씩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LHS 부등호가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부등호 방향을 전환해서 동일한 제약식을 표현할 수 있다. 양변에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항상 부등호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거를 이렇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에피 문제를 푸는 이론 전개를 할 때는 우변 상수, 우변에 있는 상수, 라이트 핸드 사이드 얘네들을 비음으로, 그러니까 0 이상의 값으로 만들어 놓고 좀 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그런 부호나 부등호 방향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충 설명으로는 이제 모든 실수 범위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모든 실수 범위의 변수 xj에 대해서는 비음의 두 변수 요거랑 요거를 도입해서 그 xj가 요거 빼기 요거다 라고 이제 표현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앞에 지금 이런 예시에서 들 때 항상 그 변수들이 다 0 이상이다, 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형계획 문제가 사실 주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x1, x2가 그러니까 요 문제를 볼게요. 이걸 보면은 최대화 문제고 지금 뭐 이렇게 제약식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x1은 그냥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비음이야. 0 이상이야. 지금 이 x2라는 애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음수값을 가질 수 있는 범위로 주어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경우에는 우리가 그 경우에는 이 x2라는 애를 x2 플러스 빼기 x2 마이너스 요런 두 개의 새로운 비음의 변수를 도입을 해서 얘네들은 다 비음이라는 거죠. 얘네를 도입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은 사실 항상 표현할 수 있죠. x2가 무슨 값을 갖는지 간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뭐 x2가 6이라고 해볼까요? 6이라고 하면 6부터 해보자. x2가 6이다. 그러면은 내가 x2 플러스를 한 8로 잡고 x2 마이너스를 2로 잡으면은 이거 다 비음이죠. 그러니까 8 빼기 2는 6.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x2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라고 해봐요. 지금 여기 이런 문제에서는 x2가 음수값을 가질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고 해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내가 x2 플러스를 2로 잡고 그리고 x2 마이너스를 8로 잡아. 그러면은 x2 플러스 빼기 x2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6이 되죠. 근데 얘는 다 비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음수값을 갖는 변수가 있으면은 걔를 비음인 두 변수의 차로 바꿔준 다음에 그 비음인 그러면은 사실
그 문제는 모든 변수가 다 비음인 그런 문제로 동등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수 변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동등하게 이 x2라는 애를 다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때 요놈의 범위도 이 두 개의 변수, 비음인 변수, 얘는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거는 싹 다 빼버리면 되고, 이거는 이제 없는 거죠. 없어지고 대신에 이렇게 비음인 변수 두 개가 첨가가 됐고, 얘네는 그 비음인 변수의 차이로 표현을 해줬다. 그렇게 함으로써 변수들이 비음 조건이 없는 변수가 있는 LP도 모든 변수가 다 비음인 LP로 동등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LP의 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몇 가지 보충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LP의 형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